2021년 1월 7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지닌 일간지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기억하실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현대차와 애플카에 대한 야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협상이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공개 확인됐다. 이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는 최근 몇 주 동안 애플이 애플카를 생산할 가능성에 대해 공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2024년에 곧 생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애플과 현대 기아차가 애플카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라며 애플은 현대 기아차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기아차 조립 공장에서 애플카 제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라는 확인 보도까지 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의 보도가 연달아 나오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렇게 현대차 3인방의 주식은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지난해 3월 6만 5천원까지 폭락했던 현대차 주식은 현재 4배 가까이 오른 25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의 브레인이라 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는 12만 6천원에서 3배나 오른 35만원, 애플카가 미국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라는 소식에 2만 1,500원까지 추락했던 기아차 주식은 현재 10만원을 돌파하며 1년 만에 500%에 달하는 기적같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애플과 현대차 그룹이 협력해서 애플카를 만들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달 만에 9천억 원이 넘는 기아차 주식을 팔아치웠고 기관 투자자들도 500억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이 엄청난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너무나 수상하죠. 주식 경험이 어느 정도 있거나 이상한 냄새를 잘 맡는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그렇지 못한 개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국인이 무더기로 팔아버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현대차 3인방 주식을 마구마구 쓸어 담았습니다. 이 소식이 너무나 수상했던 것은 최근 시가총액 900조 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9대 자동차 업체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덩치가 커진 테슬라마저 눌러버릴 것이라 예상됐던 강력한 애플카였기 때문에 만약 현대차 그룹이 독점으로 애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애플카를 생산하는 것이 확실한 정보였다며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주식은 현재보다 2배, 아니 최대 4배까지도 더 오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의심은 역시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룸버그의 기사. 블룸버그는 최근 애플이 현대 기아차와 협상을 중단했다 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현대차, 기아차와 전기차 협력에 관한 논의를 했지만 최근 중단된 것으로 정보통이 알렸다. 애플은 현대 기아차 이외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도 비슷한 계획을 논의해왔다. 정보통은 이번 중단 소식은 비밀 정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점은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밀주의를 강조하는 애플이 한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애플카 생산 관련 보도들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대기아차의 발표와 다른 언론 보도들이 애플을 화나게 했다. 애플과 현대차의 논의가 재개될지는 불확실하다 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현대차, 기아차 주식 차트를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현재 엄청난 물량을 개미 투자자들이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폭락이 시작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암울했습니다. 하한가인가? 기아차 대폭락하면 블룸버그야 주말에 초상집 만들면 어떡하냐 등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원래 큰 발표 전에 제일 많이 흔들어요. 안티가 판을 치니까 오를 것 같다. 매수 찬스다 등의 반전의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지닌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의 반전이 단지 개미들의 헛된 희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주말 동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하나의 새로운 기사를 냈는데 보시면 기아차가 조지아에 애플카 건설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이 문제의 정통한 소식통은 기아차가 애플의 전기차 애플카 조립을 위해 잠재적 파트너들에게 접근했다. 애플의 수십억 달러 투자가 함께할 것이며 만약 거래가 성공한다면 아이폰 제조업체가 100년 이상 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년 동안의 비밀스러운 작업 후에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애플은 현대차 그룹과 논의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과거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논의했다고만 대답을 회피했다. 정보통에 따르면 기아차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조지아에서 2024년 첫 해
최대 10만 대의 애플카가 조립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즉 현대차와 기아차가 독점으로 애플과 협력해 애플카를 만들 가능성은 적지만 이번에 협상을 중단했다고 해서 완전히 애플카 협력 리스트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국내 일부 언론사들은 입 가벼운 현대차에 분노한 애플, 토요타와 전기차 논의도 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마치 현대차가 애플과의 협력 사실을 떠벌리고 다녀서 애플이 열받아 계약을 취소하고 일본의 토요타와 손을 잡는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독일 통계 전문기업 스태티스타가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은 6.95%로 토요타의 3배를 훨씬 웃돌고 있고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완벽한 미래의 궁극의 에너지라 불리는 수소차 기술은 현대차가 세계 1위입니다. 아직까지도 하이브리드에 목매달고 있는 토요타와는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의 위치인데요. 최근 한국 언론 보도들을 보면 마치 애플이 슈퍼갑, 현대차 그룹이 을인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이 현대차 그룹이 애플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동안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인프라, 모빌리티 데이터 등 미래 자동차가 갖춰야 할 필수 기술들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만나 삼성과 현대가 손잡았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며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최근 현대차의 세계적 인기몰이도 무섭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제네시스가 극찬을 받으며 지난달에만 무려 32만 대의 제네시스가 팔렸는데 특히 미국에서 렉서스 판매량은 그대로였는데 제네시스 판매는 무려 2배나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전문지 카인드라이브는 제네시스를 직접 주행해보더니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60 모델보다 겨우 1dB 소음이 크다. 최고급 리무진 마이바흐급 정수성을 갖췄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 디자인은 독특하고 우아하다. 극찬했고 미국의 또 다른 유명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원은 이런 디자인은 독일차가 장악한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매우 신선한 충격이다. 멋지고 아름다운 G80 사진에 시선을 빼앗겼다.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다 전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라 평가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선택해주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10년 전 한국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던 2020 도쿄올림픽이 또다시 취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도무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개최국 일본마저 긴급 사태를 선포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21일에는 영국의 한 일간지가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고 지금의 목표는 체면을 구기지 않고 취소를 발표하는 거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후에 파장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죠. 그럼에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다가오는 7월 23일에 개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개최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아 제대로 치러질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서도 일본 도쿄올림픽이 과연 열릴 것인지, 그리고 열린다 해도 선수단을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올림픽을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사태 속에 올림픽을 치른다 해도 지구촌 축제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도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OC와 일본은 현실적으로 올림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돈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개최해야 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21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7월 23일 도쿄올림픽이 개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OC가 계속 강행 의사를 밝히는 건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약 2조 7천억 원의 중계권료를 비롯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는 데다 자칫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1년 연기를 결정하기 며칠 전까지 정상 개최를 주장했던 만큼 지금 시점에서 개최를 자신하는 건 IOC로서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면 IOC는 중계권료 약 2조 7천억 원을 받을 수 없고 막대한 스폰서 수입 손실도 보게 됩니다. 일본은 수십조 원의 직접적 손해는 물론 기대했던 간접적 경제 효과도 모두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취소는 IOC와 일본에게 엄청난 재앙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상 개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무려 43%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각국의 여행 제한으로 예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믿었던 백신의 효과도 크지 않아 선수들에게 백신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개최를 강행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는 3월 10일 IOC 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도쿄올림픽의 운명은 성화 봉송이 시작되는 3월 25일 이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무관중 올림픽. 다가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취소를 막기 위해 벌써부터 여러 방법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선수단 전원의 백신 접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일본 정부 안에서는 관중이 없이 즉 무관중 올림픽을 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 소집된 IOC의 화상회의에 참석한 일본 올림픽위원회 야마시타 회장은 IOC가 도쿄올림픽의 구체적인 코로나 방지 대책을 다음 달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 대책의 핵심이 올림픽 출전 선수 전원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바흐 IOC 위원장도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며 취소론 봉합에 나섰습니다. 그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 개최가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일본 내에서조차 올림픽 취소에 무게를 둔 의견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강행했을 때 입국할 1만 명이 넘는 선수단의 감염에 대응해야 하는 의료진들의 우려가 큽니다. 나카가와 일본 의사회장은 이런 말을 했죠. 선수단만으로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의료 현실에서 이들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고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도 피하기 위해 정부 내에서 무관중 개최안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25조 원이 넘는 경제 손실을 감수하고 무관중 개최를 결정하더라도 지난해처럼 해외 유력 선수들이 감염 우려를 이유로 올림픽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이 생각하는 현재 최선의 방법. 일본은 2024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파리올림픽,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확정됐지만 지금은 프랑스나 미국도 변이 코로나 감염 확대가 일본 이상으로 심해서 도저히 개최 준비를 할 처지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두 나라가 각각 4년씩 미뤄주고 도쿄올림픽을 2024년에 개최할 가능성을 찾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책임자들이 한결같이 도쿄 대회는 반드시 열겠다는 결의만 강조하면서 취소나 재연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개최가 어렵다는 걸 아는데도 책임자들은 그야말로 보고도 못 본 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 중인 것이죠. 네 번째, 일본이 안 된다면 플로리다 올림픽? 미국에게 양보해라. 이런 와중에 미국 플로리다주 주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상대로 대체 개최지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상황상 일본이 제때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죠. 플로리다주 최고재정관리관실에 따르면 지미 파트로니스 CFO는 25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2021년 올림픽 개최지를 도쿄에서 미국, 구체적으로 플로리다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힘들어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현재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우리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 라고 직접 밝히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이런 행동은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한국이 가져갈 것을 염려하는 일본. 해외 다른 국가들의 이런 올림픽을 뺏어오려는 움직임이 강해지자 일본에서는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을 거론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전 2002년 월드컵에서 양국이 동시에 진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 일본이 열지 못한다면 한국이 다시 가져가는 것은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이 어려울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날 것 같다는 의견도 보여주었죠.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방역에 중점을 맞추고 각종 행사 등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 이러한 여론은 아마도 그들이 한국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을 반영한 듯합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도 현실을 아는 상황에서 다양한 일본 반응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한시라도 빨리 발표해야지. 다시 예전처럼 차일피일 미루어 3월 중순까지 끌고 가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이쯤 되면 일본을 파멸시키는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이나 국내 코로나 대책, 국방을 생각해야 하고 올림픽은 개최국 일본 국민의 안전은 최소한이라도 각국 참가 선수의 안전 등은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연기나 중지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근데 일부에선 죽으나 사나 개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익이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임명보다 중요한 건 없을 거다. 정부도 용기를 내서 결단해주기 바란다. 2024년까지 다시 연기? 절대 안 됩니다. 이 역사적 연결의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은 환상이며 중지해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건 경기장 건설 비용이다. 중지하면 이익도 안 나올 거고 그저 국가 부채로 남을 듯. 올림픽으로 파산한 나라도 있었는데 일본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일본 몰락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구나. 일본은 이제 글렀다. 정치가 너무 바보 같아. 정부는 중단 같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겠지. 이 보도를 인정하자마자 정권은 날아가니까. 총리 자리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스가는 자기 입장을 사수하기 위해서 안전성 등을 무시하고 개최할 거야. 이상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도 반응이 매우 회의적인 상태입니다. 최근 교도통신이 9에서 10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 35.3%는 중지해야 한다. 44.8%는 재연기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0.1%가 올해 7월 도쿄올림픽 개최 재검토를 주장한 셈이죠. 일본 국민 5명 중 4명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올림픽은 세계의 축제이지만 축제도 상황을 가려가면서 해야 합니다. 일본이 정신을 못 차리고 괜히 자존심을 부리다가 더욱 상황이 악화된다면 일본 특유의 유리 멘탈로 그 책임과 비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